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또 서울 집값이 들썩들썩하다 못해 분출하기 직전 같아요. 급상승이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8월 첫째 주 서울 집값이요 0.18% 올랐어요. 지난 2월 마지막 주가 0.21%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23주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한 거예요. 이것은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7월 달에도 보면 둘째 주가 0.06%였는데 셋째 주 0.1%로 올라가더니 넷째 주 0.11%, 다섯째 주에는 0.16%까지 쭉 올랐어요. 왜 이렇게 오를까? 간단합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매물 품기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 사람은 많고 팔 물건은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 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가를 하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리거든요. 그 똘똘한 한 채를 강남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4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왜 매물이 없을까? 기본적으로는요, 양도세를 중과를 하고 나서 매물이 씨가 많아버렸어요. 팔고 싶어도 세금이 비싸서 못 파는 거예요. 보유세 많이 나온다, 부동산세 많이 나온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보유세, 부동산세는 얼마 안 된다. 양도세는 중과가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서 그냥 놔둬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대부분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여기에 서울시에서 또 한 방 제대로 쳤잖아요. 용산 통째개발, 여의도 통째개발. 이렇게 말하니까 강남구 입장에서는 뭐야, 통째개발한데 쟤네 많이 올라간대,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올라가자예요. 심지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상승세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기 서울 외곽도 이제는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건축을 꽉꽉꽉꽉 묶어 놓으니까 어디로 가요? 재개발 쪽으로 가요. 또 재개발 쪽으로. 그러니까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도 상승세를 그냥 타는 겁니다. 게다가 역세권이나 초역세권이다 이러면 2억 3억씩 쭉쭉 올랐어요. 그냥.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하고 나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또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마자 해당 집값은 2년 새 38% 오른 노무현 정부가 확인시켜 준 사실이에요. 지금처럼 계속 지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가 과열되고 있다, 거기가 뜨고 있다, 소비자들한테, 수요자들한테 그렇게 알릴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과거 한때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 다 짓겠다 하니까 집값이 훅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해 놓으면 지방이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듯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셋값도 등달아서 뜀박질을 하고 있어요. 서초구만 하더라도 0.16% 올랐고요. 지난달에 강남구는 0.13%, 강동구는 0.13%, 강남구는 0.11%나 사실 급상승했어요. 전세값이 상승한다. 아파트값 따라갑니다.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어? 하고 조사를 한다는 건데 한계가 있어요. 수요는 더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거든요. 시장에 뭉칫돈이 얼마나 많이 뭉쳐다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반드시 역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는 수요와 공급자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게 오히려 집값을 잡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는 반드시 역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